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4월 13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이후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풀리지 않으면서 동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의 장경용 대사는 코로나 방역인 만큼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출입국 문제니까 아마 법무부 등 이런 데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그 어떤 나라에 대한 무비자 입국 등의 출입국 정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할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양호한 방역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상 회복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조만간 캐나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잠정 중지 조치도 해제되지 않을까. 지난주 토론토를 다녀간 장 대사는 한인 단체와의 만남이 고무적이었다며 적극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주신 분들께 직접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조치할 내용을 마련해서 알려드려라. 물론 우리한테 요구하셨다고 해서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장 대사는 이번 토론토 방문에 이어 내년 봄쯤 서부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밴쿠버라든가 또는 알버타라든가 또 이쪽에 매니토바 찾아뵈야죠. 아무래도 겨울에 가는 것보다는 봄에 가서 뵙는 것이 동포들께서도 함께 만나 주실 수 있기에 좀 편하시지 않을까. 장 대사는 동포 사회가 자랑스럽게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사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사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역 토론토와 메트로 밴쿠버의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역 토론토 모든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5만 5천여 달러입니다. 1년 새 19.3% 치솟았으며 10월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매물은 줄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와 콘도 가격 모두 껑충 뛰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27.7%, 반단독 24.1%, 타운하우스 27.9% 올랐으며 416보다 905 지역의 집값이 더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마찬가지로 신규 매물이 34% 줄면서 거래량도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반면 콘도는 거래도 늘고 평균 가격도 올랐습니다. 416 지역은 콘도 거래가 33.7% 증가하며 가격이 10.6% 오른 74만여 달러를 기록했고 905 지역도 거래가 20.5% 늘면서 평균 가격이 63만 4천여 달러로 17% 상승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전체 벤치마크 가격도 전년 대비 24.2% 상승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주택 구매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과 주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면서 평균 거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모든 주택의 벤치마크 가격은 119만 9,400달러로 1년 전보다 14.7%, 전달보다 1.1%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은 20%, 타운하우스 18%, 콘도도 9% 상승했습니다. 신규 매물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가운데 매매 건수는 9월 이후 한 달 새 11% 증가했으나 1년 전보단 5.2% 감소했습니다.
밴쿠버 협회는 수요에 비해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올해 말까지 셀러 마켓이 유지되고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중증에 취약한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또 최일선 의료 종사자와 노인 아파트 등 시설에 종사하는 필수 간병인도 포함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원주민과 이누잇, 메티스와 이들의 가족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속하는 주민이 275만여 명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주정부 온라인 접종 예약 사이트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3차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 지정 약국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접종 완료일 6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해 줍니다. 오늘 정부는 12세 이상에 대한 접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2년 초쯤이 될 것이라며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에 따라서도 접종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책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양시설과 고위험 취약계층 주민 25만여 명 중 16만 1천여 명이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전체 온주민의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주에 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취약층과 일반 의료 종사자 이외 12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가 직원 800명을 무급 정직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어 캐나다는 전체 소속 직원의 96%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여전히 접종하지 않거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은 직원들을 무급 정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에 정직된 직원들이 계약 종료로 해고될 수 있다면서 접종에 참여해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캐나다 직원은 조종사와 승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2만 7천여 명입니다. 앞서 웨스트젯 항공사도 7,300여 명 중 290명에게 한 달간 무급 정직을 조치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 전역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캐나다 연방보건당국도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푹 정신건강협회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녀 감정 코칭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이번 달 20일과 다음 달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며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민소윤 전문의가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연은 스몰 그룹으로 나눠 연습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민 전문의 이외에 정신과 전문의와 수련의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홍푹 관계자는 온라인이라도 자리가 한정돼 있다며 서둘러 사전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동쪽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스카버로의 이스트 헤이븐 드라이브와 리치모어 애비뉴에 있는 클리프사이드 공립학교에서 12세 피해 소녀가 13세 소녀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13세 소녀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저녁 6시 20분엔 에글링턴 동부 벨라미 로드에서 19세 남성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탄 차량과 총격범이 탄 차량이 추격전을 벌이다 다른 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 차량인 회색 혼다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경찰이 묻지마 사건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긴 막대기를 든 남성이 이리저리 배회하더니 한 쇼핑객에게 다가가 얼굴에 막대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며 이유 없이 쫓아냅니다. 논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다치지는 않았으나 밴쿠버 경찰은 이와 유사한 묻지마 범죄가 매일 4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피해가 없었어도 유사 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밴쿠버에선 한 여성이 직원에게 이유 없이 커피를 들이붓는가 하면 호텔 로비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매장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등 이유 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유와 버터 등 유제품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캐나다 낙농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료와 비료, 연료비 등이 올랐다며 내년 초부터 우유 생산 가격을 8.4%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각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델하우지 대학 전문가는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우유는 최대 10% 오르고 버터와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